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가 그러면서 영양 생리 장애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수를 넘어서 채소 식물체 구성 요소 하고 식물 영양과 생육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배를 하시면서 주로 나타나는 생리장애라고 하면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병진과는 다른, 곰팡이와 세균병하고는 다른 생리장애. 그게 차이점이 딱 하나예요. 잎 뒷면을 딱 보시면 곰팡이나 세균은 이게 수침이 돼요. 물러져요. 조직이 물러져요. 근데 저런 결핍이나 과잉은 물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잎 뒷면을 딱 뒤집어 보면 조직이 물러졌느냐 안 물러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양 결핍이구나, 과잉이구나, 병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어릴 때 잿빛 곰팡이 같은 경우는 아주 하엽부터 생기는데 아주 작은 점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 점이 딱 보면은 결핍같이 초기에는 그렇게 시작하다가 잿빛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 잎 뒷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하엽이 생기기 때문에 하엽 쪽을 좀 많이 관찰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크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이동이에요. 이동성. 이제 이동성이 좋은 이온하고 이동성이 안 좋은 이온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배를 했는데 이게 딱 증상이 나타났을 때 먼저 구분할 거, 어린 잎에 나타나느냐 오래된 잎에 나타나느냐 딱 구분을 해서 어린 잎에 나타났다 그러면 딱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따라할게. 철, 붕소, 칼슘. 어린 잎에 나탔다. 나머지는 오래된 잎에. 근데 칼륨이나 질소나 마그네슘은 이제 오래된 잎. 근데 그게 왜 어린 잎에 나타날까요? 보통은 어린 잎이 부족하잖아요. 토양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린 잎이 자라야 되는데 부족하잖아요. 그럼 오래된 잎에서 원조가 가게 돼 있어요. 재이동이 일어나요. 이온이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화되지만 그래도 자유이온으로 다니는 이온은 있어요. 칼슘이 다 세포별 구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마그네슘도 다 엽록소의 구성 성분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질소도 전부 다 단백질로 쓰이는 게 아니고 일부는 자유롭게 이온으로 다녀요. 그것들이 오래된 잎에서 어린 잎이 부족할 때는 재이동이 일어나요. 체관을 통해서. 그런데 이동을 잘 못하는 세포막이나 이동을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린 잎의 결핍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철, 칼슘, 붕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오래된 잎이 아닌 어린 잎에 잎 끝이 타요. 칼슘은. 자, 이거에 칼슘이 잎 끝이 타는 것의 원인은 칼슘이 없어서냐? 아니죠. 칼슘이 없지 않죠. 적어 보세요. 칼슘이 없어서가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그 중에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칼슘 같은 경우는 세포로도 갈 수 있는데 제일 쉬운 게 뭐다? 물간 타고 KTX 타고 멀리 빨리 가는 게 쉽다. 물간 타고 간다. 그럼 물간은 언제 이동을 막 해요? 증산할 때. 그래서 증산이 안 될 때, 칼슘 결핍 적어볼게요. 증산이 안 될 때. 또 하우스가 어떨 때 증산이 안 돼요? 습할 때. 또 물이 부족할 때. 또 pH가 낮을 때. 또 하나 더 있어요. 배지에, 그러니까 토양에 칼륨 농도가 높을 때 서로 기량이 일어나요. 칼륨 농도가 높을 때 기량이에요. 서로 기량이에요. 또한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기량이 되는 게 또 암모니아태 질소가 높을 때 서로 기량이에요. 암모니아태 질소가 너무 많을 때, 토양에 암모니아태 질소가 높을 때 기량이에요. 자, 이런 토마토는 배꼽소금으로 나타나지만 어린 잎에 이렇게 끝이 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래된 잎보다 어린 잎에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굴을 이루는 거 보면 이게 오래된 잎이고 이게 어린 잎이에요. 안쪽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칼슘 결핍이 안쪽에, 이 겉에 있는 잎은 괜찮잖아요. 이 안에 있는 잎이, 어린 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겉에 있는 잎은 괜찮잖아요. 안에 잎, 어린 생장점 부분. 자, 질소는 전체적으로 노래져요. 오래된 잎에서. 칼륨 보세요. 칼륨은 여러분 배추밭에
11월에 배추밭에 가다 보면은 배추 끝이 약간 이렇게 노랗게 되는 게 있어요. 배추 끝이 바깥쪽에 배추, 안쪽 말고 바깥쪽에 이렇게 끝이 이렇게 타 들어가는 거, 이렇게 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얼뜻 보면은 마그네슘 결핍 같아요. 그런데 이 마그네슘 결핍도 왔겠지만 먼저 타 들어가는 게 오래된 잎에서 끝부분이에요. 이게 칼륨 결핍이에요. 오래된 잎에 하엽에 오래된 잎에 끝이 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끝이 이게 칼륨 결핍이에요. 특히 오이는 칼륨의 요구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칼륨이 오래된 잎에서 끝이 타 들어가면은 이게 칼륨. 그다음에 철은 어린 잎에서 센 노래져요. 센 노래져요. 적어 놓으세요. 센 노래져요. 그런데 철이 부족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철이 없어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또 어떤 이유일까요? pH가 높을 때, 토양이 알칼리성일 때. 그다음에 이거는 뭐 같아요? 이건 뭐 같아요? 이렇게 보라색을 띠는 거. 안토시아닌 분배가 잘 안 돼서 인결핍이에요. 보라색을 띠는 건 인결핍이에요. 근데 보라색을 띠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오이가 모종일 때 야간 온도가 너무 낮으면 또 저렇게 보라색을 띄어요. 보라색을 띄어요. 그래서 저게 인결핍인지 야간 온도가 모종인 상태에서 너무 낮을 때 그랬는지. 빛이 보라색일 때도 똑같은데. 예. 그래서 저렇게 보라색을 띠는데 또는 염소 성분이 많은 그 물 그런 토양, 염소 성분이 많은 그런 데도 저런 보라색을 띄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인결핍이에요. 그런데 모종일 때 보라색이다. 그러면은 야간의 온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마그네슘은 이렇게 연맥 사이가 노랗게 돼요. 연맥 사이, 연맥이잖아요. 연맥 사이가 노랗게 돼요. 이 끝이 타지 않았잖아요. 이 끝이 타면 칼륨이고요. 이렇게 연맥이. 근데 이제 황은 전체적으로 누렇게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이걸 보고서 뭔가 연면 시비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연면 시비는 가능한 극한 상황이 아니면 연면 시비는 뿌리의 활동을 저해해요. 그래서 연면 시비는 많이 할수록 잎이 노화되고 연면 시비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토양을 빨리 분석 의뢰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분석 의뢰를 맡긴다. 합리적인 시비.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처방한대. 예? 예? 연면 시비를 칼슘 결핍이라고 많이 치는데. 많이 치죠. 근데 그게 칼슘제를 너무 많이 치잖아요. 그러면은 또 칼륨 결핍이 와요. 칼륨 결핍이 와요. 칼륨 결핍이 와요. 서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경에서는요. 수경에서는 이게 pH가 낮아지잖아요. 이제 양액기가 잠깐 잘못해서 산도가 확 낮아지면 뭐 돌발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산이. 그렇게 되면 이제 오이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근데 pH가 낮으면 이제 또 저런 마그네슘이나 칼륨이나 이제 결핍이 오거든요. 그래서 pH가 되게 약해요. pH에 이제 오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칼륨 결핍이 많이 날 수가 있는데 배액 분석을 좀 자주 하고 그래서 처방을 칼륨 결핍 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 칼륨, 철 결핍. 예. 난방비 바로 앞쪽에서만 많이 그래가지고. 가스 장애 있어요. 가스인가 그랬는데 아닐 수도 있는. 가스면요 좀 센 노란 것보다 약간 하얀색에 가까워요. 타는 듯한 하얀색. 좀 노라가지고. 아 노라면 어린 잎이 노라면 예, 그거예요. 예. 그다음에 붕소 결핍인데요. 붕소 결핍이 우리나라가 토양이 궁소 결핍 토양이에요. 그런데 붕소 결핍이 되면요. 이게 이제 세포막이나 세포벽을 되게 잘 견고하게 하는 칼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코르크화가 생겨요. 이렇게 과실도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되게 모양이 어그러져요. 세포막이나 벽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이제 생장점도 없고 암꽃도 안 피고 아예 화방도 안 생기고 이렇게 돼요. 붕소결핍이. 그런데 우리나라 토양은 붕소결핍 토양인데 우리나라 온실은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또 붕소가 아마도 퇴비 같은데 또 굉장히 동물성 퇴비에 많은가 봐요. 붕소가 과잉이 최근에는 많아요. 붕소 과잉도 어린 잎에 이렇게 쪼글쪼글해져요.
칼슘이 결핍되듯이 끝이 타요. 어린 잎이 타요. 이렇게 붕소 과잉도. 이게 붕소가 과잉되는 나라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pH가 낮은가 한번 붕소 결핍은 pH가 높을 때 이런 결핍, 미량 원소가 결핍되는 경우는 알칼리성일 때요. 철이 결핍되고 망간이나 이제 구리나 붕소나 전부 다 알칼리성일 때 전부 다 토양이 알칼리가 되면 반드시 이런 무기 이온 중에서도 이제 미량 원소 결핍이 엄청 와요. 그런데 붕소 과잉은 우리나라에서 참 보기 힘든 증상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온실 토양에 비료를 너무 많이 주고 퇴비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붕소 과잉 증상이 나타나요. 이때는 pH가 낮지 않나라고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pH가 낮지 않나, 또 토양의 염류 집적 때문이지 않나, 이런 것들이 특히 들깨 겨울에 들깨 온실에서 이런 증상이 생겨요. 이런 것들 최근에는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코르크가 이렇게 짜게지고 코르크화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붕소 결핍인데, 그다음에 뭐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말리는 부분. 그런데 이제 이 말리는 거는 건조해도 말려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구리 때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질소를 너무 많이 줘도 말려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인데 구리가 이제 결핍되면은 이렇게 말리는 증상이 있긴 해요.